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줄 별산대 놀이 지문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의 갈래는 민속극이자 가명극입니다. 여기서는 양반들의 허위와 무능에 대한 조롱과 비판이 드러나 있는데요. 전체가 8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 실린 지문은 제7과장의 제1경 음악사령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민속극과 가명극에서는 과장되고 해학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비속어 등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양반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명극의 특징을 조금 더 함께 본다면 이 가명극은 각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음력 정초나 대보름날 또는 단오 등 여러 명절날에서 경사 때나 가뭄 때의 기후제에서도 수시로 공연되었습니다. 공연의 장소는 야외극으로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비탈진 언덕 아래 평지나 넓은 들판 그리고 시장 공터 등에서 주로 공연이 되었고요. 주제의식은 파괴승과 몰락 양반, 무당, 사당패 그리고 서민들의 등장을 통해서 서민 생활을 소재로 하며 권선징악의 큰 전체하에 양반들의 호색과 부조리, 허위의식 등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말뚝이, 새뚝이, 샌님이 나오는데요. 이 세 명의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자세하게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경 음악놀이인데요. 음악이라는 것은 임시로 거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음악을 짓는 부분이 해당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가면극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인물들의 특성에 맞게끔 가면의 그림이 나와 있었고요. 인물들의 대사를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뚝이와 양반 일행이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양주 땅에서 해가 넘어가는 줄 모르고 산대 탈놀이를 구경하다가 객지에서 거처할 곳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면극의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극중의 공간과 실제 연희 공간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악을 짓게 되는 사건의 계기가 생기는데, 자, 말뚝이 하인이죠. 샌님의 무엇이라고 하냐면, 새뚝이에게, 그러나 저러나 내게 좀 곤란한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는 양반들의 음악을 정해야 하는 일을 일컫는 것이겠죠.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우리 댁의 샌님, 서방님을 데리고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에 산대놀이 구경을 하다가 하루 해가 저물었는데 하룻밤 묵을 음악을 정하지 못했다. 나를 봐서 우리 댁 양반들이 임시로 거처할 음악을 정해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보러 가는데 산대놀이에 빠져서 공부는 하지 않는 이 양반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고요. 자, 이러한 부탁을 듣고 새뚝이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말뚝아 양반들이 임시로 거처할 음악을 지었다. 보아하니 거기 담배도 먹을 듯하여 방 하나 가지고 쓸 수 없어 안팎 사랑이 있는 집을 지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담배를 피울 때마저도 신분을 따지는 양반들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를 새뚝이는 풍자하고 있었는데요. 또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깥 사랑에는 동그랗게 말뚝을 돼지우리 같이 받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양반들이 거할 음악인데 바로 돼지들이 사는 우리와 같이 말뚝을 박는다고 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모습 또한 양반을 돼지로 취급하는 모습을 통해서 조롱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또 보도록 할게요. 그럼 고래당 같은 기와집이로구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이렇게 돼지우리 같은 음악을 기와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말뚝이가 양반들을
의막 안으로 모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새뚜기 뒤에서 채찍을 두고 돼지를 쫓듯이 소리를 친다. 두두두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양반을 모실 때도 돼지를 쫓듯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본 바로는 새뚜기도 그렇고 말뚝이도 그렇고 양반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죠. 왜 조롱을 할까요? 네, 맞아. 이는 양반에 대한 비판적인 그들의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에 말뚝이가 새님이 이 음악을 누가 정했느냐라고 묻자 바로 새뚜기가 얻었다라고 하니 새님이 그러면 걔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뚜기가 내가 그런 양반을 왜 뵙느냐?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는 양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너 그렇지 않다? 나중에 벼슬을 하려면 꼭 배워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당대 시대상을 알 수 있죠. 바로 이렇게 벼슬을 자신의 능력이 아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부패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면극 민속극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새뚜기가 철아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바로 악사들에게 즉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여기서는 무대와 관객의 구분이 없고 또한 배우와 악사들 간의 구분 없이 서로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분위기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새뚜기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양반들을 자세히 보니까 그놈들은 양반의 자식들이 아니더라. 전대띠를 두르고 두부 보자기를 쓰고 꽃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이냐? 한량의 자식이지. 그리고 그게 무슨 양반의 자식이냐? 잡종이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바로 새뚜기가 양반들의 모습을 아주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말뚝이가 아니다. 그 댁이 무척 가난하여 세물전에서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을 맞추어 의관을 입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양반인데 가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조선 후기에 경제적으로 몰락했던 양반들의 모습을 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새님이 여봐라 이놈이라고 하니 새뚜기가 내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어떤 놈이 나더러 이놈이래? 라고 새뚜기가 감히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양반에게 직접 대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새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란 말이냐? 라고 묻자 내 이름은 아첨아자의 번개 번자요 라고 나와 있는데 즉 이름이 아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양반의 무지함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아번이란 말은 바로 아버지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는 새뚜기가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양반이 자신을 높여 부르게 함으로써 바로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님이 아번하고 부르자 왜 그러느냐 하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른 양반에게 반말로 답함으로써 양반을 모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에 양반이 새님이 말뚝이를 용서하여 주고 자신의 집종인 말뚝이를 잡아들여서 매질을 당하게 하는데요. 이에 말뚝이가 자신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냐 여기 볼게요. 말뚝이가 된량을 준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새뚜기가 즉 돈으로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부패한 사회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새뚜기는 말뚝이와 양반 사이에서
맷값을 흥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샌님은 그러한 것을 좋아하며 저기 끝에 계신 종가댁 도령님은 집이 어려워 세금을 이때까지 못 내었다고 하니 여기서도 조선 후기 양반들의 경제적 몰락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돈 명량 9돈 9푼 오리는 집으로 보내고 그 나머지는 술 한 사발 사다가 먹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돈을 받아서 형량을 감해주는 조선 후기 부패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출문제도 있으니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남아 아카데미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